vagueness와 ambiguity입니다. 과연 vagueness는 뭘까요? vagueness는 when meaning varies depending on context or parameters aren't plainly set. 예를 들면 material, reasonable, repair, inform 뭐 이런 내용들이죠. 여기서 왜 이 inform이란 말은 여기 있을까요? 우리 계약서에서 inform에 관련돼서 항상 따라붙는 그런 것들 있죠. written, in writing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특히 뭐 written consent 이런 것들. 그래서 많은 계약서에서 inform이 내가 지나가면서 아 나 그럴 것 같아라고 말해줬다. 이게 과연 inform인가? 아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 argue가 생기기 때문에 inform에 대한 내용이 아마 들어간 것 같고요. repair, 물건 고쳐주겠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고쳐줄 것인가? 새 거 같이 고쳐주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굴러갈 수 있도록만 고쳐주는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material, 상당한의 의미는 뭐죠? 이만큼입니까? 아니면 이만큼입니까? 이만큼입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애매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vagueness는 과연 acceptable 하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전략적으로 계약서에서 봤을 때 애매한 거를 남겨놓고 나중에 적당히 풀어가자 라고 생각하고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들은 좀 명료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겠다 싶은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해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들의 스탠다드는 뭘까? 과연 머티리얼 상당히 그랬다, 리즈너블 하겠다. 그럼 리즈너블 하다라는 증거는 뭐가 있어? 갖고 와봐. 과연 누가 그거를 증거를 보여줘야 될까? 버든 오브 프루프는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먼 로 스탠다드는 뭘까? 뭐 판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각 공사 지국 내지는 이제 거버닝 로에 해당되는 어떤 법 체계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드래프팅을 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defined term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여기서 material이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성능에서 뭐 최소한 at least 뭐 95% 뭐 above가 material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디파인을 조금씩 해 나가야지 이런 vagueness가 해소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 볼까요? To be deemed repaired equipment must be certified by a technician. 그러니까 최소한 테크니션이 뭐 공인된 사람이 보고 아 이거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repaired 된 거라고 인정하겠다라고 양자 간에 이 단순한 이 repaired라는 단어 하나를 이 certified by a technician이라는 이 짧은 문구로 뭔가 아규먼트를 줄여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해서 드래프팅을 할 때 혹은 리뷰를 할 때 추가를 해서 상대방에게 제시를 하고 합리적인 수준이고 물론 계약을 처음에 하기 전 상태면 리뷰할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일 테고 그 받아들인 상황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아규먼트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mbiguity는 뭘까요? ambiguity는 간단합니다. 해석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게 맞는지 서로 싸우겠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ambiguity 문제 중에 하나로 커머 같은 걸 어떻게 찍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ambiguity는 곰곰이 잘 생각해보지 않으면 자기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프랙티스는 물론 필요하지만 한번 볼까요? 우리가 and 혹은 or 이런 것들을 센텐스 속에서 많이 적으면 이게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십시오. A student may register for the litigation clinic only if that student has taken evidence or advanced civil procedure and is a third year student. 제가 그냥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만약에 리티게이션 클리닉 클래스를 이제 등록을 하려면 선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 선 자격 요건은 뭐냐면은 그 학생이 에비던스 증거법 과목이나 아니면은 어드밴스 시빌 프로시저 뭐
시빌 프로시저 상급 과목을 들었고 둘 중에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3학년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 뭔가 문제가 있나요? 한번 봐보시죠. 뭐가 문제일까요? 3학년은 어쪽이 붙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이 리티게이션 클리닉을 들을 때 선제 조건으로서 에비던스만 들으면은 되는 건지 에비던스 혹은 이 시빌 프로시저를 들은 상태에서 3학년이어야 되는 건지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비던스만 들으면 통과 혹은 어드밴스 시빌 프로시저를 들었다면 3학년 조건도 같이 해야 돼. 요 말인 건지 아니면은 이것 둘 중에 하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이어야 되는 건지 이게 애매해요. 근데 막상 처음 보면은 그냥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장을 뭐 네, 쪼개든 해야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아마 피디 같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계약서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태블릿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if that student has 하고 뭐 이렇게 땡땡 한 다음에 A 이걸 듣는다. 혹은 advance 이걸 듣는다. 자른 다음에 뭐 B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근데 앞에 뭐 OR을 붙인 다음에 하고 이렇게 점으로 찍어가지고 혹은 A, B, C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해가지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소가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modifier인데요. 이제 수식하는 말인데 no litigation is pending or threatened to the borrower's knowledge 라는 문장입니다.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뭐 시공사가 입찰을 참여하려면 리티게이션 같은 거 없어야 되고 이렇게 뭐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어떻죠? 여기서 이 말한 이 modifier는 to the borrower's knowledge입니다. 그래서 이 litigation pending이 없거나 혹은 threatened 된 게 이 사람이 알고 있기로는 없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litigation pending도 알기로는 없어야 되고 threatened 상황도 knowledge가 없으면 된다. 이게 왜 다르죠? borrower's knowledge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하는 게 그 회사 내에서 디렉터들이 등기 이사들이 자기네들이 정말 모르고 내가 모르고 이걸 승인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비즈니스 상의 그 사람은 자기가 굿페이스 가지고 책무를 다 했다라고 주장을 할 때 그런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실제로는 회사에서 이런 리티게이션이 이게 레코드상 있는데 난 진짜 몰랐어. 솔직하게 정말 몰랐어라고 난리지상 몰랐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는 사실인데 threatened 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난리지가 이게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게 이렇게만 보면은 되게 애매하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묶이는 건지 여기만 묶이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Multiple adjectives는 뭐냐면요. The trust may donate funds only to charitabl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라고 되어 있네요. only는 뭐죠? only는 몇 개를 말하죠? 한 개죠. 그래서 이제 only to 사실은 한 개를 의미하는데 charitable 뭐죠? 자선 기부하는 그런 취지로 사용이 돼야 된다는 거 이 trust가. 근데 only라고 해놓고는 또 자선도 되고 뭐도 되죠?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된다. 사실은 내용상 두 개가 모순입니다. only라고 해놓고요. 그런 부분들 only라고 해놓고 이것만 돼야지 아니면 저것만 돼야지 아니면 charitable하고 educational 두 개가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인데 그런 것들을 과연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단편적인 이해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에서 실제 발생을 하지 않도록 제가 좀 꼼꼼히 읽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날짜를 쓸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by 언제까지 해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within 언제 내로 해라 between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해라 from until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 뭐 이런 거 그렇듯하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경우 할 때 by 12시까지 해라 그럼 12시 내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within이면 12시니까 11시 59분까지만 되는 건가요? 이런 것들 사실 별거 아니지만 이 아규먼트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before라고 자르면 어떻게 되죠? before 12
12시에 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클리어해졌어요. 12시 기준으로 59분까지 괜찮아. 근데 12시 전에 내라. 안 돼요. 그렇다면 조금 더 12시도 해주고 싶은데 on or before 하면 어떻게 되죠? 12시 딱 괜찮아. 11시 59분 괜찮아. 12시 1분 안 돼. 왜? before니까. on이나 before니까. 근데 이 by 12시까지 하면은 뭔가 애매해진다는 거죠. within the 12시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뭔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날짜를 쓸 때 by, within, between, from, until보다는 before 혹은 on or before, after는 거기가 포함이 안 되겠죠. on or after, no later than 이런 표현들을 쓰면은 이 날짜에 대한 아규먼트 내지는 뭔가 이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고요. 플루럴스를 쓸 때 복수 형태를 쓸 때 셀러스 날리지가 이 셀러가 여러 명이 되는 건지 이 이치 셀러의 날리지가 서로 어떻게 다를지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셀러가 여러 명 있을 때는 뭐 공동의 날리지가 될 수 있는 거고 each seller's 날리지면 각각의 셀러가 달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른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provided that이라는 표현들을 계약서에 상당 부분 많이 보는데요. 저도 이걸 깜짝 놀랐는데 우리는 흔히 if 정도로 많이 이걸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provided that을 이 원어민들은 exception이나 additional한 information, 뭐 furthermore, except that 이런 표현으로도 또 사용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게 고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이런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글이 있어 이걸 넣었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ncluding 우리 including 많이 넣었죠.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불안하면 이렇게 써가지고 일단 방법 해놓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다 including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불안하다고 해서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해가지고 막 넣으면 어떻게 되죠? 계약서가 모호해집니다. 스코프도 모호해지고 보고 있으면 이제 짜증이 나겠죠.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불안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 싸그리 넣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계약서상에는 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